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일 여의도 펀드매니아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마는 7월이 끝나고 드디어 8월이 됐습니다. 우리 7월 동안 고생하는 우리 유튜브 친구분들에게 8월은 더 좋은 일만 대박이 나는 멋진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남색빛의 치마를 두는 하늘이 이제 우리의 여름 휴가와 즐거운 마지막 여름을 기다리는 멋진 썸머넬리의 마지막 한 달이 저희들에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는 새로운 변화를 봤죠. 저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죽을 줄 알았던 2차전지가 강하게 반등을 해서 올라오면서 어제 깜짝 놀랐죠. 저도 에코프로 정말 대단하다. 그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점에 지점 소문이 하면은 한 개 지점이나 아니면 두 개의 증권사가 섞여 있더만 이런데 거기서 거의 8천억 정도 판 금액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는 거냐, 아니면은 기다렸다 다른 쪽으로 가는 거냐, 반반씩 투자를 하는 거냐, 반은 기다렸다 빠지면 다시 사고 반은 새로운 섹터로 가는 거냐, 이런 논쟁거리가 여의도의 큰 어떤 악유가 되고 가십거리가 됐는데, 어제 시장을 보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가 시장에 나타났다. 그 새로운 변화는 투자자들이 자기들이 또 먹을 수 있는 그 그리디를 또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시장의 새로운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확장성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을 하더라. 제 눈에 들어온 게 대표적인 게 로봇과 AI 쪽에 투자금이 다시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올 거냐, 아니면 어제 하루 이틀 들어오고 다시 뒤집을 거냐, 이것들이 중요하게 테스트를 받는 8월 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네이버 같은 종목인데 그동안 너무 이제 쩔어 있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속으로 쩔어 있었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툭툭 치가 올라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바닥 10만 원을 다진 다음에 어제만 푹 치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 그리고 올 초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이 지표들을 소화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오늘 미국에서 나오는 가장 많은 이야기가 너무 지쳐있다. 포모 현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지쳐있고 차츰차츰 뭔가 탈색화되더라. 힘을 잃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온다. 당연하죠. 썸머넬리의 8분 응선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그린샷이 나오고, 또 그동안 너무 많이 달렸기 때문에 지쳐있는 모습이 서로 교차했을 때 시장은 8월 한 달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그렇죠? 휴가철 가서도 주식 봐야 되죠. 당연히 주식 봐야 되죠. 네. 휴가 가서 주식 보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죠. 네. 커피 시원한 호텔에 앉아서 주식 보는 거 참 즐겁습니다. 주식을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이 8월 한 달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로봇과 AI, 이 두 개의 단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뒤집어 보면, 아니 2차전지는 자기 나름대로 빠진 이후에 회복해서 올라오는데, 어제 우리가 주력으로 밀었던 반도체가 윗꼬리를 달고는 내려와 버리는 모습인데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거의 다 윗꼬리 달고 다 내려와 버리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이게 나타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중요한 8월 첫날이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0.28, 나스닥은 0.21, S&P 500은 0.15% 상승하며 끝이 났습니다. 금일시장 키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7월 시카고 여는 제조 PMI 지수가 42.8을 기록했다. 전월 비해서는 개선됐지만 시장 예상 43보다는 지수가 낮는 상황이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경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는데 또 나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9월 FOMC의 어떤 경제 데이터에 이런 중요한 지수들이 나름대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밑밥을 깔고 있다. 문제는 이제 국제 유가가 올간 15%나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경기가 세계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펙 플러스들이 이제 감축을 하는 모습이 가장 큰 주가의 상승 원인이고, 두 번째는 중국이 뭔가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경기 활성화 정책을 쓸 가능성, 세 번째 글로벌 시장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런 것들, 이것들이 이제 섞여서 유가가 올라가는데 그렇게 또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은 미국의 유가 판매, 여름에 드라이빙 시즌에서 유가 재고량이 생각보다 많이 줄지 않더라.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또 이렇게 예상을 하는 측도 있죠. 하지만 유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그 이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글로벌 경기가 나쁘지는 않다. 여기에 수급을 줄이는 모습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을 했다. 유가가 상승하면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CPI죠. 유가가 상승하고 CPI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0도 없습니다. 1도 없는 거죠. 주의해서 봐야 된다. 금값이 다시 2개월 만에 $2,000에 재진입을 했어요. 굉장히 좀 의외였는데 이게 이제 어떤 모습, 달러가 약세여서 금값이 올라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본 거죠. 미국에서 포모넬리, 나만 이렇게 처지면 안 된다. 이 증시 피로감이 느끼기 시작했다. 한국도 약간 그런 감이 나타나긴 하지만 한국의 개인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고객 예탁금이 60조면은 과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신용 융자 잔고도 20조를 넘어가면 과열이다 이렇게 보고, 과거 것을 봤더니 70조가 갈 때도 있더라. 2021년에는 융자가 고객 예탁금이 70조까지 간 적도 있더라. 이게 60조니까 좀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 포모넬리에 대해서 지친 사람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주 그리디하죠. 네, 뭔가를 먹기 위해서. 또 시장에 에코프로가 죽었다 살았다, 반도체가 죽었다 살았다,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욱 흥분시키죠. 그래서 이 장의 마지막은 작년 하반기에 1년짜리 채권과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갔던 그 많은 돈들이 이제 만기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올 하반기에 이 돈이 주식시장으로 밀물처럼 들어올 때가 바로 그들이 호구다는 거죠. 네, 그들에게 팔고 떠나야 되는 게 시장의 생리이고 속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되네요. 시카고에는 9월 금리 결정 정해진 거 없다. 아이폰 15 시리즈에 USB가 C타입을 적용을 하고 있다. 네, 이것은 좀 중요한 문제도 있지만 마이너티한 일이라 볼 수 있다. 우크라 흑해 대체로 크로아티아 항만을 사용을 추진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가 1대1 탈로 여부 아직 결정을 안 했다. 이러한 마이너티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달러 지수는 0.25% 상승해서 101.655. 달러가 다시 강세로 간다는 것은 금리가 한 번 더 있나? 뭐 이러한 의심을 해보기에 충분하죠.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4.885, 1.2bp 하락. 10년짜리는 0.2bp 하락. 금리가 크게 오른 후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경기도 좋고 다음에 FOMC에 추가 금리 한 번이 더 있을 수 있다. 이 가정이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 주가는 0.37%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0.04% 하락하며 467.29. 엔비디아는 8월에 실적을 발표를 한다고 그랬죠. AMD가 아마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AMD는 주가가 빠지지 않고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첫 번째 주제로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가, 살야 아니라 사야 하는가,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야 하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죠. 또 여기서 확장된 생각은 주식을 지금이라부터 줄여야 하는가, 이익을 실현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추가로 더 들고 가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하나로 묶여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식 비중을 더 확대해야 되나? 증시 랠리가 식을 줄 모르고 있죠. 경기 침체와 증시 급락을 예견했던 신중론자들의 목소리는 이제 작아진 상태이죠. 그렇다면 아직 현금을 쥐고 있는 투자라면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야 할까?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주식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가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제 생각인데, 물론 지금을 주식 사기에는 너무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많이 올랐죠.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다가 이번 랠리에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함께 존재하는 아주 묘한 시점입니다. 바닥 대비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나 12개월 포워드 앞으로의 PE를 보니까 오히려 퍼가 낮아졌다는 거죠. 퍼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주가를 EPS로 나눈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퍼가 낮아졌다는 것은 주가가 오르면은 퍼는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EPS가 더 높아졌다는 거죠. EPS가 더 높아졌다. 즉 기업의 실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향후에 12개월 후에는 더욱 좋아질 것이다. 이게 이제 가정에 깔려서 퍼가 낮아져 버린 현상.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고평가는 아니다. 지금 향후에 EPS 기업의 실적이 좋을 거라는 사실이 시장의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막 시장에 들어오면서 상승의 동력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이게 3분기, 4분기로 이어갈수록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12개월 선행표는 11.5배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14.4배에서 11.5배로 하락을 하고 이 EPS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포를 낮추는 모습. 따라서 우리가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본다면 한국 주식은 고평가는 아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진다면 주식은 사야 된다. 그리고 좀 더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러한 단순한 결론에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2024년 이익 성장률 전망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50%가 더 올라갈 것이다. 작년에 기저가 낮아진다고 해도 눈높이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시장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KB증권 애널리스트는 과거에 보니까 2021년 케이스를 보니까 그때 이제 영업이익 증가할 예상치가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끝날 때는 여기에 끝났다는 거죠. 즉 연초 예상 실적 전망치보다도 끝이 더 훨씬 더 좋았다는 거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2004년, 2010년, 2021년 몇 개 케이스를 봤더니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가정이 들어가 있는 해에 연초의 예상치보다 그 1년 후에 실제 그 기업의 예상 실적을 봤더니 훨씬 더 좋게 나왔다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게 KB증권 애널리스트의 생각인데 좀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렇게 예상 추정치가 이제 막 2023년 초니까 여기 올라가는데 2024년에는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은 여기 정도에 와 있다. 50% 정도에 와 있을 거다. 지금보다는 2023년 대비보다도 50% 더 올라갈 수 있는, 50% 더 높게 영업이익이 올라올 거다. 이 가정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과감하게 지금 이 열심히 노를 저어가는 이 배에서 달리는 이 말에서 빨리 뛰어내릴 필요는 없다. 좀 더 타고 갈 필요가 있다. 저는 3분기까지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찬바람이 나면 조심하자고 제 생각인데 일단 8월, 9월, 10월에 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9월 말 기대감까지는 시장을 같은 노를 타고 빨리 달리는 말에 지속적으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줄보는 2차 전지 반도체 다음에 무엇을 사야 하는가?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다들 들고 있는데 당연히 지속적으로 추가로 더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 말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뭐가 있는가? 이걸 봤는데 앞에서도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로봇이란 놈이 눈에 들어오더라. 여러분, 우리 연초에 우리 카페랑 우리 유튜브에서 제가 로봇 좋아해가지고 1월 말 2월까지 잘 먹다가 못 빠져나와가지고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의 반토막 났죠. 그러다가 너무 고생을 하고 이게 물려있으니까 우리가 에코프로도 제대로 못 받고 포스코도 못 보고 비실비실하고 반도체 하나 조금 보면서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가는데 이게 좀 부족했던 거죠.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준으로 10만원대를 깼다 다시 쳐보겠다를 바닥을 잘 다진 후에 날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우리 테마는 로봇에 투자하라. 물론 AI도 있지만 로봇에 투자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전략이죠.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 미뤄졌던 게 곧 발표를 할 것이다. 그 국가가 강력하게 밀 것이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8월에 되면 국가가 첨단 로봇 산업 1.0을 발표할 것이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냐? 제조업 서비스를 막론한 산업 전반의 첨단 로봇 기업 전반 수혜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 첨단 로봇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글로벌 로봇 강국으로 키우겠다. 세제와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 R&D 지원 및 세제 혜택을 주겠다. 세 번째로 한미 간 첨단 로봇 기술 협력 수준과 폭을 확대하겠다. R&D 지원 및 세제 혜택. 네 번째, 국내 로봇 대중화와 신시장 창출, 로봇 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을 해주겠다. 시사점 2번과 3번 공급 관점에서 정책 지원, 4번 수요 관점에서 정책 지원. 이런 정부의 무지막지한 강력한 지원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로봇은 향후에 나쁠 것 같지 않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죠.
얼마 전에 국가가 6개의 섹터에 대해서 국가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를 했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그런데 로봇의 이 영역만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었죠. 예, 첨단 로봇 산업 1.0이 곧 나올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5년간 민간 합계 2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 첨단 로봇 핵심 기술인 감속기, 서브모터, 그리퍼, 센서, 제어기 등 5개 핵심 부품 독자적 기술을 확보하겠다. 감속기, SPG 사야죠. 규제 개선 및 대형 실증을 추진하겠다. 4대 분야 51개 핵심 규제를 도출했다. 2023년 39개 과제 개선을 하겠다. 일자리 미스매칭, 위험 분야 신시장 창출 이런 거죠. 용접, 조리, 돌봄 로봇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확 치고 올라가는데 저는 이제 3가지로 이제 봤죠. 첫째는 지금 타이거가 스페이스 관련된 에어로스페이스 관련된 ETF를 발매를 했는데 강력하게 밀 것이다.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 이제 삼성증권의 이제 부자 고객들에게 집중적으로 로봇 산업에 대한 TT를 삼성증권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세 번째는 주가가 바닥을 형성하고 실질적으로 삼성이 다음 먹거리로 로봇에 대한 뭔가를 발표를 할 것이다. 그다음에 앨런 머스크나 이런 애들도 이제 로봇을 이제 향후에 키울 것 같은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강력하게 반영이 되고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랐는데 기술적 지표인 MACD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거죠. 네, 일단은 전고점 15만 원이 우리의 1차 목표이다. 따라서 오늘 로봇에 대한 강력한 쫓아가야죠. 터지더라 쫓아가고 물려있는 사람은 견디셔야 되죠. 그래서 로봇, AI 연초에 바람을 일으켰던 것들이 딱 7개월을 쉬고 6개월을 쉬고 다시 시장의 순환매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 먹거리, 새로운 공략한 뭔가를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큰 어떤 변동 없이 살짝 올라와주면서 나름 골디락스를 이어가는데 리스크라는 것은 지금 시장에 있는 리스크는 딱 하나예요.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리스크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골디락스를 이야기할 때가 가장 리스크인데 하지만 이 썸머닐리는 아직 꺾일 때가 아니다. 좀 더 그리디가 더 시장에 나와야 되고 또 새로운 산업으로 이 그리디가 불을 붙고 타 올라갈 때 여기에 로봇과 AI, 제약바이오 이 3개가 타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부터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뭔가 추천 종목,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엣지 있는 조언을 해드릴 것입니다. 네,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네, 이제 장마도 그치고 낮에는 정말 뜨겁고 습한 기운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휴가를 가신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아주 피크인데 휴가에 가셔서도 주식 놓지 마시고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은 놀고 아빠하고 엄마는 돈 벌고 이게 이제 행복의 조건이죠. 네, 주식 참 즐겁습니다. 즐겁고 잘 될 때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